살다 보면 가슴 깊이 묻어둔 이름 하나가 있습니다. 70대 할아버지 김정호에게도 그런 이름이 있었습니다. 50년 전 20살 청년이었을 때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지만 끝내 말하지 못했던 그 이름. 세월이 흘러 머리는 하얗게 새고 주름은 깊어졌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때의 설렘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사는 지금 그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나를 기억이나 할까? 어느 조용한 가을 오후 정호는 오래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970년 20살 김정호는 서울 변두리 작은 방직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 고등학교도 겨우 마친 그에게는 대학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기계 소음 속에서 하루 종일 실을 찾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봄이 왔습니다. 공장 근처 꽃가게에서 일하는 이순희를 만난 것입니다. 21살의 순희는 하얀 앞치마를 두른 채 꽃을 다듬는 모습이 마치 그림 같았습니다. 정호는 용기를 내어 장미 한 송이를 사며 처음 말을 걸었습니다. 이 꽃이 가장 예쁘네요. 순희는 수줍게 웃으며 꽃보다 받을 분이 더 예쁘실 거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날부터 정호는 매주 토요일마다 꽃가게에 들렀습니다. 처음엔 어머니께 드린다며 카네이션을, 나중엔 솔직하게 순희 씨가 좋아서 왔다며 장미를 샀습니다. 순희도 정호의 진실한 마음을 알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강에서 데이트를 하고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정호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순희야, 너와 함께라면 이 어려운 세상도 견딜 수 있을 것 같다고 썼고, 순희는 단정한 글씨로 오빠, 저도 오빠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한창인 1971년 정호에게 징집영장이 나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순희의 부모님은 가난한 공장 노동자인 정호와의 만남을 반대했습니다. 우리 딸은 좀 더 나은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입대를 앞둔 마지막 밤 한강변에서 만난 두 사람은 울면서 이별을 고했습니다. 기다리겠다던 순희의 약속, 돌아오겠다던 정호의 다짐도 전쟁 앞에서는 너무나 작았습니다. 3년 후 정호가 제대했을 때 순희는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해 부산으로 이사간 뒤였습니다. 2023년 가을 정호는 70세가 되었습니다. 제대 후 중소기업에 취직해 성실히 살았고 28세의 선을 본 아내 영숙과 결혼해 아들 둘을 키웠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아내가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정호의 일상은 정막 그 자체였습니다. 아들들은 각자 가정이 있어 가끔 안부를 묻는 정도였고 혼자 사는 아파트는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라디오를 틀고 계란찜과 김치찌개로 간단히 식사를 마친 후 동네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저녁이면 아내가 즐겨보던 드라마를 혼자 보며 빈자리를 달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서 고등학교 동창회 소식지를 발견했습니다. 제45회 졸업 50주년 기념 동창회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별 관심이 없던 정호였지만 문득 궁금해져 소식지를 펼쳐보았습니다. 동창들의 근황이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 한 구석에서 낯익은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이순희 김씨 부인 마이너스 부산 거주 남편 착고 후 서울 거주 중인 딸과 함께 생활이라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정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50년 만에 듣는 그 이름 순희가 서울에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 정호는 마음의 동요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산책을 하다가도 식사를 하다가도 자꾸 그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나를 기억이나 할까? 만나고 싶다고 하면 부담스러워 할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 달 후 정호는 용기를 냈습니다. 동창회 간사에게 전화를 걸어 순희의 연락처를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아, 순이 누나요? 요즘 혼자 계시더라고요. 전화번호 알려드릴까요? 간사의 말에 정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번호를 적어 놓고도 며칠을 망설였습니다. 결국 어느 조용한 오후 정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50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순희 씨, 저 김정호입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호 오빠? 순희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그리움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오빠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정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순희의 대답은 따뜻했습니다. 일주일 후 두 사람은 남산 아래 작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정호는 그날 아침부터 옷을 여러 번 갈아입었습니다. 면도를 2번이나 하고 머리에 포마드까지 발랐습니다. 마치 20대 청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카페에 먼저 도착한 정호는 손을 떨며 커피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입구로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하얀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검은색 코트를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주름이 늘었고 키도 조금 작아진 것 같았지만 그 눈빛만은 5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순희. 정호가 일어서며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정호 오빠. 순희도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 속에서 옛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정호가 의자를 빼주자 순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빠는 그대로네요. 눈빛이. 순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순희 씨도 여전히 아름다워요. 정호의 말에 순희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이제 할머니인데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순희는 부산에서 남편과 살며 딸 둘을 키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5년 전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서울에 사는 큰딸과 함께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왜 말하지 않았나요? 정호가 오래된 궁금증을 털어놓았습니다. 오빠가 군대에 간 사이 부모님이 너무 심하게 매일 울기만 했어요. 그러다 지금의 남편을 소개받았죠. 부모님은 정호 그 사람은 잊어라. 가난한 집 애와 결혼하면 평생 고생만 한다고 했어요. 순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오빠만 기다리고 싶었는데 제가 약했어요. 아니에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정호가 순희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나도 당신만을 생각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아이들 키우면서도 가끔 꽃가게 앞을 지날 때면 순희 씨가 생각났어요. 정말요? 네. 아내에게는 미안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순희 씨가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삶을 천천히 나누었습니다. 각자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그 속에서도 서로를 잊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후회돼요? 순희가 물었습니다. 후회요? 그때 더 용기를 냈다면 달라졌을까요? 정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둘 다 너무 어렸고 세상도 지금과는 달랐으니까요. 그래도 오빠를 만나서 행복했어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 나도요. 순희 씨가 있어서 그 어려운 시절을 견딜 수 있었어요. 해가 저물어 가는 시간, 두 사람은 여전히 할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50년의 세월이 한 번의 만남으로 모두 메워질 수는 없었지만 그 시간만큼은 20대의 그들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정호와 순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공원을 산책하고
때로는 전시회를 보며 젊은 시절 못다한 데이트를 이어갔습니다. 70세의 나이에 다시 찾은 사랑은 20대 때와는 달랐습니다. 열정적이기보다는 따뜻했고 설레기보다는 편안했습니다. 이제 우리 서두르지 말아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좋은 친구로, 때로는 연인처럼 서로를 위로해주며 살아가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보다는 동반자로서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도 때도 없었습니다. 늦게라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기적이었습니다.